이미 늦은 것 같은데도 사람은 오히려 더 뛰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들리시죠? 근데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들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릴 때 가장 먼저 드는 감각이 뭐예요? 아, 나도 해야 하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건가? 그 느낌이요. 늦은 것 같다는 신호가 오히려 더 서두르게 만들어요. 멈추는 게 아니라요. 이게 판단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에요.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 이유를 끝내드리겠습니다. 한 번 장면을 같이 떠올려 보겠습니다. 단톡방에 링크가 하나 올라옵니다. 요즘 이거 엄청 뜬다고. 처음엔 그냥 스크롤 넘겼어요. 근데 1시간 뒤에 또 다른 사람이 말해요. 나 어제 해봤는데 진짜 좋더라. 또 다음날 나도 했어. 완전 신세계야. 그때부터 슬슬 신경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별로였는데 어느 순간 나만 모르는 건가 하는 생각이 올라와요. 그리고 결국 검색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미 늦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비슷한 장면이 또 있어요. 오랜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너 걔 소식 들었어? 걔 요즘 엄청 잘 된다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내려앉아요. 그리워서가 아니에요. 뭔가 나만 제자리인 것 같은 그 느낌이요. 취업, 연애, 유행 모임. 분야가 달라도 이 패턴은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패턴에는 이름이 있어요. 이름을 알고 나면 다음번에 그 감각이 올라올 때 내가 뭘 느끼고 있는 건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을 때 뇌는 오히려 더 조급해지는 걸까요? 여러분이 충동적이라서가 아닙니다. 판단을 못해서도 아니에요. 뇌가 군중을 보는 순간 생존 스위치를 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잠깐 수만 년 전으로 돌아가야 해요. 지금으로부터 약 5만 년 전입니다. 우리 조상이 평원에 나와 있어요. 저 멀리 무리가 갑자기 한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뭔지는 몰라요. 근데 다들 달리고 있어요. 그때 뇌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저쪽으로 가야 한다. 왜냐면 무리가 움직인다는 건 거기에 먹을 게 있거나 위험이 사라졌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반대로 혼자 멈춰 서 있다는 건 무리에서 이탈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곧 죽음이었습니다. 이 본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뇌 안에서 그대로 작동하고 있어요. 단톡방에 링크가 올라오고 친구들이 뭔가를 하고 있다는 신호가 들어오는 순간 뇌는 그걸 군중 이탈 위험 신호로 읽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사회적 증거 효과라고 불러요.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건 안전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증거로 뇌에 입력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뒤처진다는 느낌이 더해지는 순간 뇌 안에서 전혀 다른 반응이 하나 더 켜져요. 이게 이 영상의 진짜 핵심입니다. 이름이 있어요. 손실회피 편향, 그리고 FOMO. 이 둘이 동시에 켜지면 사람은 늦은 줄 알면서도 멈추질 않아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뇌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씩 뜯어볼게요. 첫 번째, 손실회피 편향입니다. 1979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가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당장 5만 원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12만 원을 받고 뒷면이 나오면 아무것도 못 받는 도박을 하겠습니까? 기대값은 도박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확실한 5만 원을 선택했어요. 왜냐면 뇌는 잃는 고통을 얻는 기쁨보다 약 2.5배 크게 느끼거든요. 같은 크기인데 잃는 게 훨씬 더 아파요. 이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순간에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뇌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지금 안 하면 저 기회를 영영 놓치는 거잖아. 그 손실감이요. 실제로 뭔가를 잃는 것과 뇌 안에서는 똑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늦은 것 같다는 느낌은 오히려 더 강한 출발 신호가 돼요. 지금 안 뛰어들면 손해라는 신호로 바뀌는 거예요. 늦었다는 게 멈춤 신호가 아니라 출발 신호로 작동하는 겁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구체적인 장면으로 볼게요. SNS에서 어떤 챌린지가 유행을 타고 있어요. 처음에는 뭐 저런 걸 하나 했는데 며칠 사이에 수백만 명이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나도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미 수백만 명이 했는데 내가 지금 해도 의미가 있나 싶으면서도 안 하면 뭔가 놓치는 것 같은 그 감각. 그게 손실 회피 편향이에요. 취업 스펙도 비슷합니다. 어느 날 커뮤니티에서 요즘 5호 자격증 없으면 서류도 안 된다는 글이 올라와요. 실제로 그게 맞는 말인지 확인도 안 했는데 그날 밤 수강 신청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안 하면 손해라는 신호가 먼저 켜졌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FOMO입니다. 영어로 Fear of Missing Out. 뒤처지는 것에 대한 공포예요.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팀이 실험을 했어요. 참가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무언가를 함께 즐기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그 순간 뇌에서 두 가지가 동시에 켜졌어요. 하나는 옥시토신, 무리에 속하고 싶어지는 군중 동조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도파민, 나도 저 기회를 잡으면 뭔가 좋은 게 온다는 보상 예측 신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활성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논리 회로가 잠깐 꺼집니다. 빨리 합류해야 한다는 충동만 남아요. 중요한 건 이게 그 무언가가 정말 나한테 좋은 건지와 무관하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주변에서 부동산 얘기가 갑자기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카페에서도 회사에서도 가족 모임에서도 다들 어디는 올랐대, 어디는 막차래. 그 얘기가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만 가만히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와요. 공부도 안 됐고 돈도 준비가 덜 됐는데 그래도 안 하면 영영 놓칠 것 같아서 조급해집니다. 이게 FOMO가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전 연인한테 연락하고 싶어지는 것도 비슷합니다. 갑자기 그 사람이 잘 지낸다는 소식이 들려요. SNS에서 행복해 보이는 사진을 봤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 뭔가를 놓친 것 같은 감각이 올라옵니다. 그리운 건지 그냥 뒤처지는 것 같아서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게 FOMO예요. 그 사람이 그리운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놓쳤다는 신호에 반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의지로 참으면 되냐? 안 됩니다. 맞아요. 안 쉬워요. 손실 회피 편향이랑 FOMO는 의지로 끄는 게 아니에요. 뇌의 하드웨어 반응이거든요. 의지는 소프트웨어예요. 하드웨어가 먼저 켜지면 소프트웨어는 나중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달라야 해요. 딱 세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오늘 밤부터 당장 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군중이 없었다면 이게 좋았을지 물어보세요.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올라오는 순간 딱 이 질문 하나만 해보세요. 저 사람들이 없었다면 나는 이게 좋았을까?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FOMO는 내 욕구와 군중에 대한 반응을 뒤섞어 놓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지 군중이 하니까 따라가고 싶은 건지 뇌 안에서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전두엽이 잠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불과 3초예요. 그 3초가 충동과 판단을 가르는 틈입니다. SNS 챌린지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수백만 명이 하고 있다는 장면이 없었더라면 나는 이게 하고 싶었을까? 이 질문 하나만 해봐도 내가 진짜 원해서 하는 건지 군중을 따라가고 싶은 건지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심리학과 연구팀의 실험에서 감정이 올라온 순간 언어로 표현하는 것만으로 편도체 반응이 평균 약 40% 줄었습니다. 말로 꺼내는 것만으로요. 머릿속에서 맴도는 것과 언어로 꺼내는 것은 뇌 안에서 완전히 다른 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두 번째, 뒤처진다는 느낌이 올 때 뭘 잃는다고 생각하는지 종이에 써보세요. 막연하게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고만 느끼면 손실 회피 편향이 계속 작동합니다. 근데 종이에 써보면 이상한 일이 생겨요. 쓰다 보면 멈추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뭘 잃는 건지 막상 적으려고 하면 잘 안 써져요. 뇌가 만들어낸 막연한 손실감이 실제로는 생각보다 구체적이지 않다는 게 드러나거든요. 취업 스펙 얘기로 다시 가볼게요. 이 자격증 안 따면 내가 잃는 게 뭔지 적어보세요. 서류 탈락? 그게 실제로 이 자격증 때문인지 확인된 게 있는지, 이 자격증 따는데 드는 시간이랑 돈은 감당이 되는 건지, 쓰다 보면 처음에 느꼈던 그 급박함이 조금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텍사스 대학교 심리학자 제임스 페네베이커 교수가 30년간 반복 검증한 연구에서 감정을 언어로 써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아지고 감정 처리 능력이 올라갔습니다. 머릿속에서 맴돌기만 하던 감각이 글자가 되는 순간
뇌가 그걸 처리 완료로 분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연한 손실감이 언어가 되는 순간 뇌는 위험 모드에서 분석 모드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3일을 기다려 보세요. FOMO는 실시간 반응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장면에 반응하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강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3일이에요. 딱 3일만 기다려 보세요. 그래도 여전히 하고 싶다면 그건 FOMO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진짜 판단일 수 있어요. 반대로 3일 뒤에 관심이 식어 있다면 그건 군중 반응이었던 거예요. 전 연인한테 연락하고 싶어지는 순간으로 다시 가볼게요. 그 사람 소식을 들은 날 밤에는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꽤 강하게 올라옵니다. 근데 3일 뒤에도 그 마음이 똑같이 있다면 그건 진짜로 뭔가 남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3일 뒤에 그냥 잊혀져 있다면 그건 FOMO였던 겁니다. 잘 지낸다는 소식에 뇌가 반응한 거지 그 사람이 그리웠던 게 아니에요. 결정을 미루는 게 아닙니다. 내 뇌한테 3일을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어요. 손실 회피 편향이랑 FOMO는 처음에 뛰어들게 만드는 힘이에요. 근데 뛰어든 다음에 나를 붙잡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이미 시간이랑 에너지를 쏟았으니까 그만두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매몰 비용 오류라고 합니다. 이미 들어간 비용 때문에 계속 가는 거예요. 본전 생각이요. SNS 챌린지를 괜히 시작했는데 이미 2주를 했으니까 그냥 끝까지 하게 되는 것. 맞지 않는 자격증 공부에 석 달을 쏟아부었으니까 그만두기가 아까운 것. 이게 매몰 비용 오류입니다. 뒤처지는 것 같아서 뛰어들고 뛰어들었으니 계속 가고 이 두 가지가 이어지면 어느 순간 내가 원해서 하는 건지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지점이 옵니다. 이게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뇌의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조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음번에 같은 패턴이 왔을 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한 발짝 떨어져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저도 이 영상을 만들면서 몇 년 전 일이 계속 떠올랐어요. 주변에서 다들 뭔가를 한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별로였어요. 근데 1명, 2명, 3명 얘기가 나오면서 어느 순간 나만 모르는 것 같다는 느낌이 왔어요. 뭔가 뒤처지는 것 같다는 그 감각이요. 결국 뛰어들었고 몇 달 뒤에 그게 나한테 별로 맞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제가 나쁜 판단을 한 게 아니었어요. 뇌가 군중 신호에 반응한 거였습니다. 그걸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그건 당신이 실제로 뒤처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수만 년 전에 만들어진 생존 회로가 단톡방 링크 하나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 회로가 켜졌다고 반드시 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켜졌다는 걸 아는 것, 그게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뇌는 고장난 게 아닙니다. 동굴에서 나온 지 아직 얼마 안 됐을 뿐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그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주제와 연결되는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다니엘 카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손실 회피 편향과 군중 심리가 얼마나 깊이 우리 판단 안에 들어와 있는지 읽는 내내 내 얘기다 싶은 순간이 계속 나와요. 댓글로 하나만 나눠주세요.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뛰어들었다가 후회했던 경험 혹은 반대로 그 감각을 알아채고 멈췄던 순간.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한테 생각보다 훨씬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까지 착착심리였습니다.